여러분, 웹드라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웹드라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웹드라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웹콘텐츠는 처음에 웹툰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웹툰이 무엇인지 아세요? 웹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뜻하는 웹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의 합성어로서 각종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를 일컫습니다. 웹툰 다음으로는 웹툰과 비슷한 웹소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저희가 설명할 웹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웹드라마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웹드라마는 흔히 기존 방식인 TV로 보는 드라마가 아닌 모바일 기기나 웹으로 보는데 최적화된 드라마를 뜻합니다. 때문에 SNS 드라마, 모바일 드라마, 드라마툰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드라마를 TV로만 보지 않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웹드라마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분량은 보통 한 해에 10분 내외지만 짧게는 3분부터 길게는 30분까지 그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 TV로 방영되던 드라마보다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TV 앞에서 드라마 볼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 핸드폰만 있다면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짧아 부담감도 적어 많은 사람들에게 웹드라마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웹드라마 시작은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기사는 네이버 TV캐스트에서 2013년 2월부터 방영된 러브 인 메모리가 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만 보던 웹드라마, TV로는 상영된 적이 없을까요? 윤성호 감독의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는 매회 5분에서 7분씩 모두 12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자 2012년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되며 거꾸로 브라운관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는 시청률로 드라마의 흥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웹드라마는 조회수로 그 흥행 여부를 알 수 있죠. 2014년 성공작으로 꼽히는 연애세포가 약 2년간 쌓은 조회수가 600만입니다. 과연 요즘엔 어떨까요? 작년 8일 기준 컨제TV의 누적 조회수에서 엑소 슈우민이 주연으로 나선 10월작 도전의 바나다는 약 2185만, 동방신기 윤호윤호 주연의 2015년 7월작 당신을 주문합니다는 약 1551만, 윤두준 주연의 퐁당퐁당 러브는 1032만, 엑소의 전 멤버가 출연한 우리 집에는 엑소가 산다는 1900만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파급력이 더해가는 웹드라마입니다. 과연 이 웹드라마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뭘로 보고 계세요? TV, 컴퓨터, 노트북? 아니면 혹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밖에 없던 텔레비전. 드라마가 할 시간이 되면 하나둘 한 집에 모이고 드라마가 끝나면 다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하나씩 보급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굳이 모일 필요가 없이 집에서 가족들끼리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방사수가 필수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가 방영하는 시간이면 길에는 차 한 대조차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본방사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근하는 직장인들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본방사수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다시 보기 서비스입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는 드라마 한 편. TV는 물론 컴퓨터로도 스마트폰으로도 다시 보기 하는 사람 나야 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도 사람들은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현대인의 삶에 맞춰 짧은 웹드라마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웹드라마에 대해 얼만큼 아시나요? 시민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강남역 신사역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총 30명 정도의 시민분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그중 일부만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웹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네. 아니요, 본 적은 없어요.
웹드라마. 웹드라마는 아니 뭐 본 적은 없어요.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본 적은 없어요. 뭔지는 들어봤죠? 자주 봐요. 보지 않았다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보지 않으셨나요? 웹드라마는 이렇게 짧게 돼 있는 거라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봤어요. 그게 제가 막 관심이 있을 만한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봐볼까 하는 생각이 있으세요? 네, 관심이 많이 안 가져서 그렇지. 봤다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보셨나요?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하는 TV? 네, 페이스북에서. 어떤 작품을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연플리요, 연플리. 연애 플레이리스트? 저 연플레이리스트.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인 연애 플레이리스트의 두 배우. 이유진, 최희승 배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섭외했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애 플레이리스트에서 한재인 역을 맡은 이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 플레이리스트에서 민우 역을 맡은 최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런 콘텐츠들을 1편도 제작하시고 이번에 최근에 2를 제작하신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컨택이 처음에 되었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작사가 스노우라는 제작사에서 제작한 드라마인데요. 네. 그 스노우라는 제작사에서 작년 2016년도 초에 공개 오디션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스노우 측에서 제작하는 모든 컨텐츠들에 이제 출연을 하는 배우들을 뽑는 오디션이었는데 거기서 오디션을 봐서 그 오디션에 붙어가지고 스노우에서 계속 제작하는 컨텐츠들에 참여를 하다가 이번에 웹드라마를 하게 돼서 혹시 웹드라마도 오디션을 봐볼 생각이 있냐 제2의 당연히 봐야겠다 오디션을 봐서 이번에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유진 배우님은 어떻게? 저는 그 전에 했던 PK 캐스트 작품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다가 그때 오디션장에 있었던 작가님이 저를 보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노우랑 처음 작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다시 오디션을 봤는데 운 좋게 돼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유진 씨랑 요즘 희승 배우님이 아주 SNS나 외적으로도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미 바쁘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생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돌아다닐 때나 뭐 알아본 에피소드나 뭐 SNS 쪽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제가 며칠 전에 에버랜드를 다녀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근로자의 날에 갔는데 학생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학생분들 네. 많으시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하게 놀라고 진짜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추한 느낌으로 네네네. 갔는데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드린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몰려와서 보시고 하니까 몰려왔어요? 이게 저는 근데 너무 민망하고 그래갖고 이제 뒤돌아가지고 거울 봤죠. 못생겨 보이면 안 되니까. 네, 그쵸. 네, 하지만 근데 남자인 중학교 친구들이 좀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드리지만 제가 그때 아는 척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에버랜드에서 못 알아본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은 그 어린 친구들에게 한 말씀 영상 편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뭐 아는 척을 하거나 먼저 쳐다봐 주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고 다음에 만나면 더욱더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같이 하자고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만약 그 친구들한테 SNS로 친구 추가 오시면 받으실 건가요? 당연히 받아야죠. 역시. 네, 희준 배우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저요? 네. 저는 이제 이유진이나 신혜나 아니면 형석이보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밖에서 장난 아니시던데요. 요즘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 정말로. 그냥 저는 에피소드라고 할 거는 딱히 없긴 한데 제가 사실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는 중고등학생이나 20대 초반부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등학생분들이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놀랐었어요. 네, 초등학생분들이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이런 연기를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밖에서 했던 거 처음으로 했던 게 단편 영화인데 네. 단편 영화 현장에서 만나는 배우분들이랑 그리고 지금 수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계속 이 연애 플레이리스트라는 작품을 하기 전에는 계속 단편 영화만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제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은 아직도 현장에 계신 수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혹시 촬영을 하시면서 재밌었던 촬영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에피소드요? 네. 저는 촬영 에피소드 가장 큰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제가 저희 웹드라마 촬영 현장이 그 대학교 캠퍼스가 상명대학교 청약 캠퍼스인데 네네. 제가 상명대학교 청약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모교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가장 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네. 촬영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고 학교가 더 그리워지고 했던 게 저희 가장 큰 에피소드 아닌가 싶습니다. 유진 씨는? 저는 제가 그 8화에서 술을 마셨던 장면이거든요. 아, 네네. 술 마시고 이제 욕을 이제 난무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실 그게 대사가 없거든요. 정말 다 애드립으로. 와.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욕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에소드 연기하시는. 네. 주사는 또 왜 이렇게 심하지? 야 찡찡거리기만 내 듣기 싫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이제 작가님이랑 연출님한테 계속 이 정도면 될까요? 이러면 좀 더 세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세게 한번 해봐라. 네.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촬영을 들어갔는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놀랐던 게 1화부터 8화까지 촬영하면서 제일 마음 편하게 촬영했던 생각보다 너무 편해갖고 내가 이렇게 욕을 좋아했었나 욕을 잘했었나 싶었죠. 네, 이렇게 욕하는 장면에서 좋고 편안함을 느끼셨는데 혹시 앞으로 해보시고 싶은 역할이나 장르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원래는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악역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한 번 정말 못된 걸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연플리를 하면서 네. 초반에는 욕을 되게 먹었어요. 신종여우라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대놓고 악역은 아니니까 정말 못된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나올지. 네, 악역이 또 인상 깊게 남기도 하니까. 네, 맞아요. 희승 배우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저도 엄청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네네. 되게 악역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웃긴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었는데 이번에 연애 플레이리스트 웹드라마는 사실 제 실제 성격과 좀 비슷한 점 좀 많지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캐릭터를 맡아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든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또 다른 작품을 만난다면 정말 제 실제 성격처럼 엄청 밝고 재미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못돼 먹은 악역을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연애 플레이리스트 시즌 2도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서 방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의 활약 꼭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제 저도 더욱더 노력하는 배우가 돼서 여러분께 더 좋은 작품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걸 보시는 모든 연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모든 스텝 지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현장에서 좀 꼭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매력 있는 두 배우.
내 마음속에 저장. 저희는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72초 TV의 마케팅 이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초에서 CMO를 맡고 있는 서권석이라고 하고요. 지금 전반적인 컨텐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국내외 유통, 해외 사업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웹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새롭게 바꾸려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콘텐츠 자체가 줄 수 있는 콘텐츠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결론은 저희 연령대가 주로 20대 중반부터 많게는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있어요. 20대와 30대가 메인인 연령대의 멤버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저 20대, 30대들에게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조금씩 그 IP 콘텐츠마다 타겟이 다르긴 해요. 주로 이제 오구실 같은 드라마는 30대, 20대, 30대 여성분들을 좋아하셨고, 두 여자는 조금 더 트렌디하게 젊은 타겟이 좋아했었고, 바나나 액츄얼리는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가 좋아했었고, 인터뷰가라든가 70 데스크 같은 콘텐츠들은 좀 오히려 연령대가 높았고요.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타겟도 다르지만 주로 20대와 30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일상에 공감을 다룰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72초는 사실 놀라실 것 같은데, 초기 기획부터 이제 리리즈 될 때까지 총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제작비도 꽤 많이 들겠죠. 보통 한 2, 3분짜리, 요즘 좀 길어졌지만 한 5분짜리 10부작 드라마를 만드니까 사실 사전 제작이고요. 편집되는 시점에 거의 리리즈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편집 완료까지 한 5개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영화예요, 사실은. 그리고 2, 3분짜리 에피소드 하나라고 할지라도 촬영되는 기간은 에피소드 하나가 한 이틀 정도는 소요가 돼요. 그 씬으로 쳐도 100씬 넘기도 하고 150씬까지 가기도 해요. 워낙 컷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편집의 공수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할 때 꼭 감독들만 기획하진 않아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회계나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나 20대고 30대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를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담당자이건 총무 담당자이건 누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피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피칭하고 나서 프로토를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제공을 해줘요, 회사가. 그러면 사실 영상을 만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프로토가 영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의 편지일 수도 있고요. 그냥 PPT일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건 누구나 프로토를 만들고, 그 프로토를 가지고서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보통 회의가 2시간, 3시간 동안 회의를 해요. 그 회의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전체에 공유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가 선택을 합니다. 이거를 투표에 붙일지, 그냥 덮을지, 보완할지 해서 투표에 붙이게 되면 전 직원 투표를 붙여서 일정적인 그 내부 가이드가 있어요. 그 비율 이상의 투표를 받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가게 되는 구조고, 그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5개월 정도가 총 검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획하는 방식이나 캐스팅하는 방식이나 제작하는 방식이나 기존의 드라마, 영화, 레거시한 콘텐츠 제작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만의 방식으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사실 제작분들이 더 많이 그걸 봐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레거시는 제작분들을 직접 볼 수 없었잖아요. 반응들을. 이제는 직접 즉각적으로 보이니까 다들 관심 있게 보시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길 바래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이 컨텐츠마다 갖고 있는 색깔이 다르고, 그 컨텐츠가 리리즈 되면서 얻을 수 있는 반응도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는 정말 폭발적인 조회수, 어떤 컨텐츠는 정말 폭발적인 공감으로 막 소화하고 막 댓글이 달고, 어떤 컨텐츠는 스테디하게 꾸준히 소비가 돼요. 이게 다른데, 그건 있어요. 저희가 리리즈 하기 전에 내부 시사를 하고 나서
부족함이 있을 때 조금 더 뭔가를 보완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페이스북 좋아요 수 약 72만 개, 유튜브 구독자 약 16만 명, 72초 TV 조회수 3천만 돌파뿐만 아니라 전지적 짝사랑 시점 3천만 돌파, 연예인 플레이리스트 2,700만 돌파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웹드라마.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변 사람들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아직 안 봤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냥 뭔가 드라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그냥 시간 때우면서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캐나다에서 폴초라고 합니다. 별 뭔가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별로 막 거부감 없는, 저는 원래 웹드라마라고 해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다른 것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드라마 자체를 잘 안 봐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드라마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웹드라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런 드라마들보다는 좀 쉽게 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본 거는 이제 그렇게 TV에서 많이 접하지 않는 매체 그런 소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매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웹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가지고 좀 일단 너무 길지 않아서 지루한 걸 느끼기 전에 이미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TV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또 몰아보기도 쉬운,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몰아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쉬울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이번에는 어르신들께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 번인가 봤어요. 마음의 소리인가요? 우리 세대는 좀 생소하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70, 80 세대들이 그 공감할 수 있는 옛날 그런 내용들이라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본데요. 나는 웹드라마를 생소하고 그래서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웹드라마와 7080의 조화라니 정말 신선한데요?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장민지 박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비소드, 모비소드라는 형태의 이름을 가진 웹 콘텐츠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시청자들보다는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인구들이 그 플랫폼에 몰렸을 때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만큼 많아요. 경구 결과에 따르면 892억 명이 이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웹 콘텐츠, 웹드라마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의 등장이 가장 큰 어떤 그 원인이 됐겠죠. 이제 이동 중에도 우리가 항상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그 모바일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웹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소비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많이 마련이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굳이 텔레비전 통해서 보지 않아도 되었던 환경들이 결국은
이제 웹 콘텐츠의 소비 환경으로 변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1인 가구들이 그 좁은 방 안에서 굳이 텔레비전을 놓을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굳이 텔레비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내가 굳이 텔레비전 선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제 웹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시청 행태가 많이 변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규제가 웹드라마 쪽은 좀 적어요. 그래서 장르 다변화가 되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뭐 SF, 그 다음에 또 판타지라던가 아니면 뭐 호러물이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장르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실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웹드라마예요. 이제 거기서 성공한 것들이 다시 방송 플랫폼으로 얹혀지는 이제 그런 예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웹드라마의 미래는 뭐 아무래도 밝지 않을까 전망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웹드라마가 뭐 클릭상으로만 이제 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뒤로 붙을 수 있는 광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웹드라마는 15분, 10분 정도의 짧은 분량을 하기 때문에 앞뒤로 붙을 수 있는 PPL의 양이 많고 규제도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웹드라마가 이제 DVD나 블루레이로 발매가 되면서 더 이제 또 다른 이제 출판물의 어떤 형태로 돈을 이제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웹드라마의 부정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막 웹드라마는 사실 제작 비용이 조금 그 저렴하게 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장르들을 아우르면서 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포털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채널이 조금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나오긴 있긴 하지만 독립 제작자들이 여전히 살아남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 그런 거 측면에서 다양성의 부족이 조금 있지 않나. 다양한 채널 경로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 제작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웹드라마 시장이 발전하려면 필수적이겠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웹드라마. 앞으로 어떻게 더 변할지 지켜볼까요?